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자서전 원고를 쓰셨고 그것을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자, 보시면 이 책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책에 들어있는 글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자서전을 소개해 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어머니의 치매 발병. 글쓴이 젬마, 필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시골로 내려가신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이상하시다는 연락을 듣고 급하게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때는 분당 임해동에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흔적이 보여 가족들이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는데 한참을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집에 들어왔더니 마침 임해 이동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성함이 조규자 원자가 맞느냐며 어머니가 거기 와 계신다고 했다. 임해 이동 사무소는 전에 내가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 인적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았다. 동사무소 직원이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어머니의 성함 등 가족사항을 물어본 모양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러 갔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자이야 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로 달려오셨다. 그날 이후 요양보호사를 구해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보살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남편의 몫이었다. 근 3년 동안 매월 2번씩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매일 아침 출근 시 장모님을 모시고 가서 직장 옆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낮 시간만 이용하는 단기 치매센터에 맡기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 모시러 치매센터에 가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남편이 장모님을 업고 5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집으로 귀가했다. 장모님 일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장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애쓰던 남편이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던 7년 동안 아기를 보살피듯 장모님을 보살피는 사위를 알아보지 못해도 사위가 순간순간 웃음 섞인 말을 하면 웃으시면서 선생님 와이카시는겨 하시면서 그래도 잘 적응을 하셨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2차 지병까지 생기자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머니의 점심 당번은 20대 초반에 둘째 외손주가 담당했다.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고 형은 군 복무 중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외할머니를 잘 보살폈다. 아들들은 외할머니께서 애지중지 키워주신 고마움을 아는지 가끔 하는 말이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할머니와는 항상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 하며 이유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고마움을 애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치매 중에도 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눈을 감고도 우리 성호가 얼마나 착한지 맛있는 거 있으면 지 안 먹고 내 입에 쏙 넣어주며 할머니 이거 잡숴 한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다. 그때 당시 둘째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점심때는 집에 와서 할머니 점심을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집에 왔다. 어머니께서는 손자는 기억을 하셔도 딸은 기억을 잘 못하셨다. 내가 아침상을 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식사하시라고 하면 누군데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냐고 말씀하시면 내가 엄마 딸 자예 아닌겨 하면 우리 딸 절에 안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점점 친정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고 급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둘째 아들이 울면서 엄마 할머니 좀 살려줘 하면서 애원을 했지만 끊어진 어머니의 목숨줄은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둘째 아들의 슬픔은 깊어갔지만 위로할 방도가 없었다. 2달 동안의 슬픔에 정신을 차린 아들이 엄마 나 미국으로 유학 갈래 하길래 그 상황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래 유학 가거라 하고 보냈다. 세계적인 패션 스쿨로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4년 동안 학교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했고 국내 대기업의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엄마 아빠와 형이 함께 가서 축하를 해주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이 디자인한 옷을 모델이 입고 발표회를 하는 광경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귀국해서 자기 브랜드로 옷을 만들고 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덕분에 미국 구경을 잘 했던 것 같다. 학교가 뉴욕 맨하튼에 있었기 때문에 맨하튼의 지리를 잘 알아서 엄마 아빠를 안내를 잘 했다. 맨해튼의 명성지인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의 시골처럼 경치가 참 좋았다. 폐쇄된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고 뉴즈벨트 공원 등 뉴욕에는 공원도 많은 것 같았다. 복잡한 집 구조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이지만 넓고 숲이 우거진 공원이 많아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인식을 심어줬다. 뉴욕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아 한인촌이라는 구역이 있었다. 아들이 뉴욕의 퀸즈라는 지역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안내를 해서 가보니 한국 사람 그대로 모습이었다.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다는데 말씨도 한국 말씨 그대로이고 음식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국 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었다.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거기서 또 한번 느꼈다. 두 아들의 든든함에 인생사에서 더 이상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들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태어나 준 것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했고 즐거움을 준 것만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가끔 남편이 아들 바보란 말을 하지만 결혼 6년 만에 얻은 아들들이 이쁘기만 한 것은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바람은 큰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손자 손을 잡고 손자가 원하는 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에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